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공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조종사 2명은 간신히 비상탈출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공군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현기 기자가 추락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천 제방 근처의 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제방 바로 아래엔 낙하산 하나가 보이고 그 옆엔 군인 한 명이 서 있습니다. 하천 바닥 쪽에도 또 다른 낙하산과 군인이 보입니다. 작전 수행에 나섰던 공군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비행기가 가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여기 꺼졌는데 조종사가 가능한 한 이 민가에 안 떨어지려고. 공군 비행기가 추락한 건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추락한 비행기는 공군 KA-1 기종으로 인근 제8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자마자 바로 추락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모두 탈출해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방으로 올라와서 자유로 도보가 가능한 상태였고요. 우리 구급차에 탑승하셔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공군 부대로.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추락 지점에서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 마을과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들이나 학생들도 다 뛰쳐나오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또 애들을 자제시키면서 민가나 이렇게 학교에 떨어졌으면은 진짜 걱정이잖아요. 올해 들어 발생한 공군 비행기 추락 사고는 벌써 5번째. 공군은 앞으로 해당 기종의 훈련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군 대응은 적절했는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자, 의도가 뭘까요? 과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상공을 몇 시간 동안 해집다가 이제 돌아갔죠. 예. 과거에는 이제 성주 내륙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청주 군 비행장이나 성주 사드포대나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을 정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 보란 듯이 서울 수도권 상공을 배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과시 효과이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예. 위협하려고 하는 이제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세면 벌써 5번째입니다. 자, 5년 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주 사드 기지까지 내려왔던 무인기보다 그러면 지금 5년 이후인데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정확하게 합참해서 재원을 분석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개량됐다, 개선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는 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북한이 내려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하게 한 대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일단은 좀 보이고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 북한의 국방발전 전람회 보면은 신형 무인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2017년에 우리가 추락했던 그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예. 최신형의 이제 무인기들을 선보였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그냥 모델인지 아니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동계훈련 기간인데 북한이 예. 이걸 만약에 작동을 지금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밤 북한군은 나름대로 훈련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할 만큼 성능은 좀 계속 개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예. 자, 갑작스러운 북한 무인기 도발이 우리 일상에도 불안감을 줬죠. 오늘 오후 1시쯤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의 하늘길이 1시간 가까이 막혔고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선과 여객선이 대피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 탑승 수속장, 비행기 이륙의 지연을 알리는 안내 표시가 떴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오늘 오후 1시 18분부터 50분 가까이 비행기 이륙이 중단되면서 후속 항공편 출발이 늦어진 겁니다.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전혀 상상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너무 황당하고. 비슷한 시각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항공기 이륙이 재개된 건 오후 2시 10분쯤. 북한 무인기 출현으로 김포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모두 30여 편의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네. 어떤 게 무서워요? 아, 진짜 휴전 국가구나 싶어가지고. 바닷길에서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은 오늘 오후 인천에서 연평도로 향하던 여객선 한 척을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켰고 강화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4척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송에서 무인 정찰기 행동을 그만하라. 따발총처럼 다다다다 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한 발 쏘고 또 한 발 쏘고 그러더라고요. 일부에선 우리 군이 보안상의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관련 보도를 유예한 것을 두고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부터는 군의 대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군이 언론에게 6시간 동안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고 이걸 적절했다고 혹시 보십니까? 이 군 당국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예. 북한이 계속 새로운 유형의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군도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을 건데 아마도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네.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군 당국이 밝히는 순간 벌어질 네. 수 있는 혼란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뭐 빠르게 전투기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슨 사이렌이 울리거나 대공 방어망이 돌아가는 경보망이 돌아가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군 당국은 최대한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신중한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사후에 놓고 보면 이 과정을 다시 좀 한 6시간 동안의 행적을 되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포 100여 발을 쏘고도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뼈아픈 것이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넘어왔는데 이것들을 격추하지 못하고 그게 또 예. 버젓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만약 전투기가 넘어왔는데 그냥 다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나게 이제 그 전력의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소형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총을 쏴서 잡거나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전투기로 대응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저속으로 저고도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파수 방해, 전파 방해를 해서 보통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탐지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격추 장비가 아직 국산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걸 사오면 되는데 그걸 또 국산화시키자 해가지고 격추 장비가 한 2026년 정도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계획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번에 조금 약간 좀 한 방 먹었다라고 할까요? 탐지는 했지만 격추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요건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공 침범에 대응하려다가 우리 국산 공군 비행기가 떴다가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정비 문제나 뭐 조종사의 판단 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겠지만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예. 기강회의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죠. 예. 이렇게 충분한 평소에 이제 정비와 훈련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매뉴얼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건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기상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훈련 교과서 매뉴얼에 있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계속 연속해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좀 철저한 제조사와 이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벌써 5차례입니다. 2014년부터 또 북한이 정찰 자산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탐지하는 능력은 2014년, 17년 경험 이후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격추 장비를 지금 국산화시켜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데 블록1이라고 하는 이제 소형 그 무인기 대응 체계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 이걸 좀 가속화시키고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이제 무인기 수준이 아직 초보적이긴 합니다. 오늘 이게 무인기가 넘어오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심대한 위협을 끼칠 만한 수준까지 아직 북한이 아니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예.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더 빠르게 격추 장비까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북한이 올해는 뭐 대화는 전혀 없었고 또 위협, 도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그럴 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말한 대로 행동을 할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정찰 위성도 성공을 시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예. 계속 박차를 가할 거고 그 일환으로 정찰 자산인 오늘 무인기우 아마 그 발사도 좀 한 것 같거든요. 예. 내년 4월까지는 물론이고 지금 강대강이라고 한 얘기한 건 작년부터 얘기해놨습니다. 네. 한미가 변하지 않으면 전때 자기들은 먼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하에서 아마 지금 이 강대강의 얼음 같은 기조를 계속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공군의 KF-16 전투기 한 대가 엔진 이상으로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들어간 군은 오늘 예정됐던 공군의 대규모 훈련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5분쯤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경기 양평군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조종석이 하나인 KF-16C 기종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민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이틀째 사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체적인 항공기 안전상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기종을 포함한 모든 기종의 비행도 중지시켰습니다. 대비태세 및 비상대기 전력 운영 같은 것은 군이 가장 기본으로 두고 수행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공군 훈련 소어링 이글은 잠정 연기됩니다. 소어링 이글은 공중에서 적의 기습 침투를 막기 위한 우리 공군의 대규모 단독 훈련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후반기에 한 번씩 진행해 왔습니다. 사고 기종인 KF-16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완전히 취소가 아니고 연기를 한 상태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소를 한 다음에 또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군은 사고 기종의 비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이라도 소어링 이글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우리 공군 F4 전투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서해상에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습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기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헬기 한 대가 바다 위를 낮게 날며 수색 작업에 한창입니다. 해상에서는 어선들과 해경 경비정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정오쯤 이곳에 추락한 F4E 전투기의 잔해를 찾는 겁니다. 사고기는 공군 수원기지에서 이륙한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 불이 나자 조종사 2명은 민가가 없는 바다로 기술을 돌렸고 추락 전에 비상 탈출했습니다. 뒤에서 막 불꽃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조종사들이 2명이 탈출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제 바다로 이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사고가 난 F4E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후 기종입니다. 현재 공군은 F4E를 20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체 시점은 지났지만 대체 전력이 준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운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000년 이후 추락한 F4E는 6대에 달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투기 도입 사업이 좀 연기가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투기 노후화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지요.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기 잔해를 수습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F4E 기종의 비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그제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해 20대 젊은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순직 조종사는 탈출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민가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비상탈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29살의 젊은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 훈련 비행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심소령은 야산에 충돌할 때까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비행 기록 장치를 확인했더니 심소령은 경고등이 켜졌을 때 비상탈출을 2번 외쳤는데 정작 탈출 장치를 당기는 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탈출에 충분한 10초 정도가 있었지만 조종관을 지탱하려는 음성만 녹음됐습니다.
2013년 신형으로 교체된 비상 탈출 장치는 속도나 고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작동된다는 게 공군 설명입니다. 사고 지역엔 대학 건물과 민가 등이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조종간을 잡은 채 야산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1계급이 취소된 심소령의 연결식은 내일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살신성의는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거라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전투기 KF-5E는 설계 수명인 4,000시간을 넘어 누적 6,000시간을 비행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이미 4년 전 퇴역했어야 했지만 새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면서 보강 사업을 거쳐 수명을 2030년까지 늘린 겁니다.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는 410여 대, 이 가운데 100여 대가 노후 기종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이들 기종 전투기 17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10여 명이 순직했습니다. 4년 뒤에나 시작되는 한국형 전투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든지 다른 기종의 추가 도입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어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가 추락한 경북 포항 현지에서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군 조사단은 도입 6개월 만에 헬기가 추락한 원인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장례를 진행할 수 없다며 조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해병대는 수시로 헬기 잔해 등을 수습하며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사고 조사는 해병대와 해군, 공군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특히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논을 도입한 지 6달 만에 시험 비행 과정에서 추락한 이유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주 조종사의 비행 경력이 3,000시간을 넘고 헬기가 10m 상승 직후 갑자기 추락한 점으로 미뤄 기체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리논 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도 사고 원인 규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해병대원 5명의 시신은 해병대 1사단 해군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유족과 협의를 통해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해병대 사령관장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빠른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정비사 42살 김모 상사는 의식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는 어제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 비행장 활주로에서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공군 모 부대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가 특수비행 훈련 도중에 엔진 이상으로 불시착했습니다. 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민가와 멀리 떨어진 하천으로 비상 착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 20m 하천에 훈련용 경비행기가 반쯤 물에 잠긴 채 서 있습니다. 착륙 당시의 충격으로 한쪽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공군 모 부대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가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기 얕게 요 하우스 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안 내리려고 그냥 무지하게 힘을 쓰시는 것 같으더래요. 같은 기종의 다른 경비행기 석 대와 함께 특수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비상 착륙 직후 경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박모소령 등 3명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불시착 충격으로 최모 하사가 골절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도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경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어서 추락은 피할 수 있었으며 침착하게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 비상 착륙해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가 엔진 이상으로 불시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근에서 가장 민가 피해가 적을 하천으로 항공기를 유도해서 군 당국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